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거 전문가님이 출연해 주셔서 주고 가신 주식왕 필살기 코너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전문가님의 필살기를 보면서 이 앞으로의 시장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번에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나 섹터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인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또 이야기 나와 있는 거, 네, 수산중공업 나와 있네요. 수산중공업을 또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기업 내용으로서 보시다시피 건설 장비 제조 업체죠. 특수 장비 사업, 크레인 그리고 유압 드릴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최근 이슈로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참여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자, 근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건설 장비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산 종목의 상승 요인 속 이제 관심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제표 속에 또 있어요. 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네, 수산중공업 첫 번째 필살기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전년 동기 대비 83% 그래 상승 네. 매출을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8년도에는 별로 없어 4억 원이었죠. 그렇게 조금씩 이제 매출을 늘려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100% 이상 좀 이렇게 그 튼튼한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차트를 또 보시면은 네. 네. 현재 그 보시면은 일단 그 다지면서 많이 올라와졌죠. 여기서도 이제 조금씩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올라왔다는 건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시장 상황에 악영향에서 조금 버텨주면서 조금씩 계속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그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일주일 내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저희 필살기 종목으로는 수산중공업 재무제표가 일단 튼튼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을 수산중공업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있게 보시는 수산중공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재무제표를 봐주셨는데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좀 다지면서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톡방에서 신호가 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수산중공업 언제 들어가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전문가님께서 신호
신청을 주시는 그 순간에 또 같이 들어가셔서 수익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수산중공업부터 먼저 필살기 종목으로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르비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오르비텍은 어떤 기업인지 또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오르비텍은 네. 발음이 어렵네요. 그러게요. 오르비텍은 네. 그 원자력 사업본부 그리고 뭐 ISI 사업본부 그리고 항공사업본부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네. 일단 돼 있고요. 2013년도에는 항공기 정밀 부품 제조업에 진출을 해서 항공 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AS9100 국제 품질 인증을 좀 획득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네. 자체 그 신규 공장 준공 그리고 독립 생산 능력을 확보했던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제 오비트 파트너스를 이제 신설한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높이고 4세대 원전 개발에 관한 정책을 계속 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 원자력 관련주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필살기 종목은 대부분 이제 테마로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실적 또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재무제표 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르비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두 번째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재무제표 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액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 매출액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네. 영업이익은 일단은 20년도에서 적자를 했어요. 네. 적자 전환했는데 이때가 아마 또 이것저것 뭐 이슈가 많이 악재들이 많이 나왔던 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 보고 그리고 21년도 이제 작년에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차세대 원전 개발에 대한 이제 정책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더 상승할 그 모멘텀이 이제 충분하고요. 네. 또 보시면은 차트까지 한번 또 보고 차트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을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르비텍 네. 차트 좀 상황 좀 살펴보자면은 네.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나와졌죠.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많이 등장하면서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그 실천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천하는 이제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지금은 또 전일이랑 뭐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상승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가 튼실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서도 이제 조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기 때문에 네. 오르비텍도 저의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나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한번 필살기 어떤 내용 준비를 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필살기 종목으로 네. 제가 농업 관련 기계, 기계? 그걸로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TYM 종목이거든요. 네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주력 사업은 이제 농기계 사업 그리고 담배 필터 사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동사의 종속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이제 농기계 제조 및 그 판매업이 있고 네. 농기계 부문은 이제 좀 농업용 그 기계 트랙터, 이제 콤바인 등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네. 트랙터가 농기계 사업부의 매출의 약 70%가량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만 주가가 92% 상승한 기업이고요. 네. 자, 올해 TYM의 주가를 견인한 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네. 네네. 기관 투자자들이고 이제 기관은 연초부터 212억 원을 이제 순매수했고 이제 그 중에 연기금 등이 109원을 이제 사들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TYM이 좀 주목을 받았던 건 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이제 좀 대두되면서인데요. 네네. 또 농업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이제 자동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환경도 이제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국 농기계 수출액은 14억 7,415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약 43.5% 증가를 하고 있는 도중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노동력 부족. 그래서 이제 직접 텃밭이나 농장 가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저렴한 TYM 제품을 농기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지난 4일에 TYM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6% 증가한 3,0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3.5% 증가한 36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신형 이항기 판매 호조로 북미 매출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봤다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 TYM은 이제 대동에 이어서 국내 농객의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점유율 4위인 국제 종합기계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네. 최근 제 개인적으로는 TYM이 대동을 앞지르고 대장주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TYM은 자율주행차의 이제 대표격이 미국의 테슬라처럼 농기계의 완전 자율주행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가득하고요. 또 최근 디지털 전환 사업부를 신설해서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좀 축적을 하고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 작물 재배 서비스 인프라 조성 사업에 또 착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정밀농업 전문 사회사인 좀 TYMICT를 좀 출범하면서 스마트폰 트랙터를 이제 원격 제어를 하고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 텔레메틱스 기반으로 이제 YTYM 서비스를 출시하는 모습도 있고, 이제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도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을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TYM 예상 PER은 이제 5.3배로 국내외 경쟁사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히 좀 동일업종 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8.48%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퍼는 괜찮은 종목이고, 또 재무제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TYM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으로 지금 설명을 또 드리고 있는데,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에서도 18%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그 1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흑자 전환 후에 상승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21% 가량 영업이익이 늘었고, 또 차트를 또 보시면은 네. 최근 들어서 제가 대동을 제치고 대장주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한 이유가,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그 곡물 공급량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 공급망의 우려로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몇 없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앞으로 저희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단 그 농기계가 필요하겠죠. 이제 요즘에는 사람이 하기보다는 이제 농기계가 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TYM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수출량도 이제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쓸 거라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보인 이후에도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그 위에 부분에서 견조한 모습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은 하락을 보였지만 조정 구간으로 보고 향후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매수 매도 타점 분명하게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수 매도 타점 잘 노리셔서 상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수익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의 이제 필명이 사냥꾼이다라는 뜻을 전해드렸는데 전문가님 사냥꾼답게 이제 어떤 종목을 또 픽을 해 오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종목명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위아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차량 부품 사업과 이제 기계 사업 등을 영위 중에 있고 차량 부품 사업이 이제 매출의 이제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품목으로는 뭐 엔진, 모듈, 뭐 등속 조인트, 변속기, 뭐 터보차저, 뭐 소제품 등의 이제 특히 뭐 등속 조인트 이제 제품에 있어서 이제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샤시 모델 등의 여러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상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사업은 이제 공작 기계 사업과 그리고 뭐 방산 그리고 뭐 항공기 부품 등을 이제 생산하는 특수 사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수 그 방위 사업 부분에서 이제 중대 구경 화포 그리고 뭐 항공기 착륙 장치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 요즘은 협동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등의 뭐 지능형 로봇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자, 오늘부터 27일에 이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생산 제조 기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이제 심토스 2022년 이렇게 해서 열렸는데 협동 로봇과 그리고 뭐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으로 이제 스마트 제조 물류 로봇을 처음 공개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뭐 심토스 2022는 전 세계 20개국 850여 개 이제 회사가 이제 참가를 했고 현대위아가 공개한 로봇은 협동 로봇,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리고 뭐 제주 물류, 융복합 모바일 로봇 등이 이제 출시가 그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고 뭐 부품을 이송하고 이제 조립하고 이제 제조 물류 융합형 융복합 그 모바일 로봇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좀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고 일단 로봇 관련주는 삼성에서 또 신사업 추진하겠다는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말에 현대위아가 또 현대그룹이지 또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인 정의선 회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만나서 6조 3,400억 원 가까이 이제 미국에 갑작스러운 이제 투자 소식이 또 있었었는데 투자 내용 안에는 뭐 UAM 그리고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의 이제 미래의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로보틱스도 포함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네, 현대위아 이제 예거 전문가님이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 나오셨는데 한번 또 재무제표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를 현대위아입니다. 일단 재무제표 상으로도 일단은 계속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만큼 이제 투자가 잘 되고 이제 그만큼 좀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있고 또 이제 그게 차트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21년 4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좀 폭발을 했었어요. 이때인가? 이때인데 이때 거래량 폭발로 또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1월 8일에 뭐 현대차 F카 생산 협력 소식에 또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도 겹치면서 이제 대외적인 이슈로 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료와 차트상으로도 뭐
조만간 뭐 15% 정도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저 예거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춰가면서 제 예상대로의 시나리오로 가준다면 네, 일단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어떤 종목이나 섹터들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서 어떤 종목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나와 있는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라고 하네요. 만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한번 준비해 오신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장관님? 네, 일단 만도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한라그룹 계열사로 뭐 제동, 그리고 조향, 현가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뭐 ABS, 뭐 ESC, 조향장치 등 샤시 부품과 전자 조향장치, 그리고 뭐 차선 변경 안전 시스템,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 등을 전장 부품을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회생제동 시스템 개발 및 정부의 자전거 산업 육성 사업 참여를 통해서 체인이 없는 페달식 자전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네. 또 기존의 만도에서 제도를 했고 이제 판매 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재상장이 됐었고요. 21년 9월달에 자율주행 사업 부분이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서 무인 순찰, 무인 전기차 충전 플랫폼 부분을 분할해서 분할 신설 회사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를 설립했습니다. 네. 일단 만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단 국내차 대표인 뭐 현대, 기아차가 있겠죠. 그렇죠. 네. 현대 기아차 주요 공급사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만도가 현대차가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하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현대차와 혈연으로 좀 맺어진 관계예요, 만도가. 네. 그렇군요.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이제 정유정 회장의 조카가 지금 현재 만도 회장인 네, 정몽원 회장인데요. 네네. 최근 현대차와 애플차 이제 협력해서 전기차를 좀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만도차가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을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바이든 방한 이후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 조지아에 6조 3천억 원을 또 투자한다는 소식이 이제 2025년까지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해서 맞아요. 또 그룹 미래 사업 허브를 만들고 그 역할과 리더십을 좀 강화한다는 소식도 또 같이 겹쳐지면서 현대차의 호재는 말씀드렸듯이 만도의 호재로 봐도 좀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대 기아차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자율주행에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만도의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수요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그렇죠. 많아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따가 재무제표 또 살펴볼 건데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부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도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네, 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필살기로도 갖고 나오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뭐 매출액이 뭐 일단 꾸준히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흑자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적자를 보였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그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안 돼서 그렇죠. 원자재 네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최근 들어서 봉쇄 소식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자동차의 좀 수요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또 뭐 차트를 또 보시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보였는데 뭐 또 양호한 실적 유지하고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현재 좀 조정 구간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만도는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이제 자리 분석을 끝내놨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보고 이제 매수 매도 차점을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좀 진입을 해서 이제 같이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 적어도 10% 이상은 일단 보고 있거든요. 오.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 종목으로 10% 이상은 일단 가져가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만도를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만도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현대차가 오르게 되면 만도도 또 같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투자 포인트를 또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러한 진입 신호를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차트를 분석을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또 들어가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시려면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신호 내일부터 바로 받아갈 수 있고요. 만도에 대해서도 또 진입 라인 언젠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5월달 3주간 수익률이 무려 178%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6월달 장 앞으로 200% 넘게도 수익률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 믿고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6월달 장도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그리고 6월달 첫 주 또 시작 6월 2일부터 같이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의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줍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발열, 호흡기 질환 증상 저하는 접촉을 피해주세요. 외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는 등교나 출근을 자제해주세요.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될 시 질병관리본부 관할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해주세요.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유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감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종목 상담 또 전문가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또 어떤 상담 내용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흥구석유 들어가신 분입니다. 일단 매수가 9,413원에 비중이 꽤 되시네요. 60% 갖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종가 상황 보고 전략 잡아드릴게요.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0.77% 빠졌고요. 7,78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9,000원대 위에서 진입을 하셨고 비중이 꽤 계셔서 꽤 있으셔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흥구석유 한번 전략 잡아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흥구석유에서 이제 간단히 좀 기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석유류 도소매 판매 업체고요.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가스 충전소 그리고 뭐 직영주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석유 제품과 관련 제품 판매 그리고 뭐 기타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석유를 뭐 고급 휘발유 그리고 뭐 휘발유, 초저 유황 경유, 등유 중유, 뭐 윤활유 뭐 등이 있는데요. 네네. 뭐 가스류 같은 경우는 뭐 프로판, 호남용 프로판, 뭐 부탄가스, 뭐 가정용 등을 이제 판매 중에 있고요. 석유류 제품의 경우는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GS 칼텍스로부터 이제 매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일단 진입가 9,413원에 비중 60%라고 하셨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네, 한번 전략 잡아주시죠. 톡방에 9,413원에 들어가셨고요. 톡방에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흥구석유. 네, 흥구석유. 저희가 미리 또 종목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흥구석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가스관이 막히면서 이제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 중에서 흥구석유도 굉장히 한몫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 올라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고 요즘에는 조금 내성이 많이 생겼죠. 내성이 많이 생기면서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좀 안 좋은 이제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22년도 2월 달에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올랐구나.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했을 때예요, 이때가.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 전망하면서 일부 LPG 테마 상승 속에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쭉쭉 이제 거래량도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내성도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가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해결하진 않았지만 일단 다른 쪽으로 테마가 좀 쏠림 현상이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을 좀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특히 뭐 유럽에서는 이제 아예 끊겨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그 지지 라인을 좀 정해 드릴게요. 네. 지지 라인은 제가 한 6,500원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이때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좀 하고 이제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진입가 정도 보면 되겠네요. 진입가 나오고 이제 비중 덜어내면서 보시는 게 그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시장 상황은 이제 100%는 없기 때문에 그의 시장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 솔직히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제 그 방에 계신 분이니까 저랑 같이 다른 걸로 이제 수익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흥구석유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6,5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진입가 근처에 왔을 때 그때도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나가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을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또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내용은요. 네오리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990원에 비중이 6%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리진은 오늘 1.31% 빠졌고요. 906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990원에 또 진입을 하셨는데 이어서 이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실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기업은 그 유선 무선 보안 솔루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는 그런 업체고요. 네. 주요 매출 품목으로는 뭐 테스트 TMS, 그 테스트 에어 TMS 등의 이제 보안 솔루션 제품입니다. 13년도 9월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기관망을 적용한 적용을 위한 이제 폐쇄망용 고실내 와이파이 이제 기술 개발 국제과제 이제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이제 아토더마 SSJA라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 사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21년 1월 달에 국내에서 첫 한중 합작 방치형 RPG 게임인 여신전쟁을 또 선보였던 적도 있고요. 또 뭐 2월 달에는 21년 2월 달에는 중국 탑기어 게임 회사인
37게임즈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서비스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 21년 11월 달에는 이제 권력의 법칙, 한국 및 일본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게임 관련주로도 이제 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네. 네오리진은 이제 NFT 자산거래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VMM을 통해서 이제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아이들 쿵푸의 이제 P2E 버전이 아이들 쿵푸 프리미엄 베타 테스트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NFT 기반의 이제 중고 명품 거래 서비스, 그리고 뭐 아이들 엔젤스 그 여신 전쟁 게임 여신 캐릭터 랜덤 박스 NFT를 또 발행을 하고 있는 이제 NFT 사업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네오리진도 차트 한번 보면서 전략을 잡겠습니다. 일단은 이때인가? 22년 12월 달이구나. 네. 잠시만요. 네. 네오리진 99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6% 담고 계십니다. 네,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 3월 2일부터 이제 3월 3일까지 어디지? 네,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쟁 심화 우려로 이제 상승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까 진입가가 990원이라 하셨죠? 네. 이때 상승하실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이때 더 올라갈 줄 알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게임주는 또 주목을 못 받고 맞아요. 있죠. 좀 다른 테마 쉬워가죠. 또 계속 쏠리고 있어서. 네. 근데 NFT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나와줄 거예요. 자, NFT에 대해 뭐 나오고 이제 P2E 게임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 상승할 수 있겠는데, 비중도 6%면은 그냥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조정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네. 뭐 지지 라인을 뭐 정해주자면은 한 800원대로 잡으면 되겠네요. 네. 한 800원대로 잡고, 뭐 이 이상 이탈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 최단의 수단으로 이때 손절을 하시는 게 낫고, 네. 일단 그 1차 목표가만 정해 드릴게요. 네. 1차 목표가는 이제 한 번 더 그런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전고점이 이제 1,200원대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오리진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지라인 800원과 1차 목표가 1,200원대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20%고요. 역시나 오늘 종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BNC 오늘 0.84% 떨어지면서 9,45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손실이 좀 크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근데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한번 봐주실게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어떤 기업인지는 나중에 그냥 설명드릴 톡방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네. 차트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네.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한국 BNC 살펴보도록 한국 하겠습니다. BNC 일단 대처법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일단 진입가가 25,000원이네요. 25,000원. 톡방에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BNC 살펴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21년 9월 달을 잠깐 살펴볼게요. 네. 자, 이때죠. 자, 9월 30일 날에 이제 부강약품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개발 중단 소식에 테마 하락됐어요. 이제 코로나 관련이 하락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하락을 했다가 또 상한가가 한 번 있었어요. 12월 15일 날에 이때 상한가를 한 번 맞았거든요. 이때 미국에서 FDA 이상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안트로퀴노롤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확인하면서 상한가를 보였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보면은 이제 격리 의무를 이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도 이제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제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된다고 이제 9월 그리고 10월경에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얘기가 나왔고요. 또 가을 겨울께 또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했다고 일단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름으로 재유행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25,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은 이때 상한가 맞고 진입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어요. 많이 잠잠해졌는데 그러면서 좀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다시 상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20%인데 저는 그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딱히 뭐 지지라인 정해주면은 뭐 바로 밑에 9,000원대 네, 하고 아예 차라리 비중 20%를 많이 넣으셨는데 저와 그냥 함께 함께 계속 하시면서 이제 수익률 그냥 다른 종목으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1차 목표가 뭐 봐드리자면 뭐 한 3만 원 단위가 아직 진입가에 나오셔야겠네. 이거는 진입가에 나오셔야 됩니다. TYM 올라와 있네요. 필살기에 또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수가는 2,500원이고요. 비중은 30%. 이 종목도 꽤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TY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소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2.21% 빠지게 되면서 3,535원 선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수익권에 좀 계신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TYM? 네, TYM은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자율주행 기반으로 농기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가득한 종목이고요. 자동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농기계 시장 점유율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눈여겨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상승 모멘텀이 가득하고 이제 바로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TYM. 네, 아까 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좀 크게 해서. 전문가님께서 이때 8월 6일 날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2분기 실적, 그때 전년도에 2분기 실적 호조로 농기계 사업 4위 국제 종합기계 인수 결정을 한 날이 이날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몸집을 키워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날 인수 결정이 되고 그래서 북미 지역 트랙터 수출 증가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했던 모습을 한번 보였었고 그리고 뭐 이때가 급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때구나. 이때는 또 국내 12전환 공식 속으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거는 좀 뭐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냐면은 일단 이 이후에도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단 4월 1일부터는 이때죠. 농업 테마가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예요. 이때가 4월 1일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 실적에 또 이제 나쁘지 않고 계속 호조에 대한 다른 이제 그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때 빵 터져 나와서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은 제가 따로 선정 안 해둘 거예요.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따로 선정 안 해둘 거고 추가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5,000원 선까지 일단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톡방에 계시면서 저와 함께 시장상에 맞게 그리고 추가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모습으로 늘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TYM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아까 필살기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미 좀 들어가 계신 상황이네요. 지금도 소위권에 계시지만 전문가님께서 5,000원까지도 1차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더 갈 가능성 무궁무진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니까 일단은 홀딩을 하신 다음에 전문가님을 통해서 매도 신호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TYM 일단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하시려면은 역시나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미리 매수 신호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률 차곡차곡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6,350원이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역시나 종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오늘 소폭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0.27% 상승을 하게 되면서 18,60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시청자분께서는 수익권에 또 들어 계신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또 항공주들 다시 한번 또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항공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항공기를 이용해서 여객 그리고 화물 운송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 합병한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 경쟁 당국까지 한중 주요 노선에 대한 이제 독과점을 가능성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되는데요. 이후 미국 등과는 이제 다른 중국만의 독자적인 경쟁법 체계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심사 과정까지 겹치면서 양사의 M&A 승인의 최대 복병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네. 현재 리오프닝주로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여행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유류세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비행기값이 계속해서 폭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당연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네. 빠르게 차트 볼게요.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21년 8월 24일 날에 이때 코로나 백신 정식 그 소식 등에 급등을 했어요. 이때 코로나 화이자가 처음 나왔죠. 자, 네. 여기서 이제 화이자 그 백신 소식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때, 2021년 10월 6일 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무산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하락을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 의료 체계 안정 시 일상 회복, 재추진 검토 소식 등에 또 2월 24일 날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다. 왜? 일단 유가의 상승 그리고 저기 그 리오프닝들로 인한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여기 23,000원대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2차 목표가는 보이시는 한 3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희 주시간 클래스를 함께 해주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